다이어터라면 생리주기 다이어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SNS나 유튜브만 봐도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는 생리 기간에 맞춰서 각 시기별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죠. 특히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은 살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해서 다이어트 황금기라고들 합니다. 반면에 생리 일주일 전에는 충동적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 몸이 붓고 1, 2kg씩 체중이 불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변화라서 공감도 되고 또 다이어트 황금기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귀가 솔깃하실 거예요. 생리주기 다이어트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이어트 황금기는 정말 살이 잘 빠지는 시기인 걸까요? 먼저 확인해 볼 팩트는 생리주기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월경과 배란 시기에 맞춰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매달 같은 사이클을 따라서 수치가 변화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은 몸의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하기 위해서 체지방을 저장하고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면 부종이 심해지고 식욕도 늘어나게 됩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몸이 무거워지면서 식욕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인데요. 생리 직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최고로 증가하다가 생리가 끝난 후에는 수치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호르몬을 이용하면 살이 쑥쑥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생리주기 다이어트를 검색해보면 실제로 효과를 봤다라는 수많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호르몬을 이용한 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배란과 수정을 대비해서 이제를 준비했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생리 전까지 여성의 몸은 임신 준비를 위해서 체지방을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임신 준비를 위해서 모아둔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월경, 생리죠. 비축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바로 생리입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또 배란을 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 전에 늘어났던 체중들이 줄어들고 붓기도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비축했던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위해서 늘어났던 부분만큼만 정확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황금기라는 것은 생리 직후에 체중이 줄어드는 그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전부터 쌓여있던 체지방들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월경 주기에 따라 호르몬의 수치가 변하고 그에 따라 신진대사량이나 수분량이 변할 수 있지만 그 양은 정말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역시 개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불리는 생리 직후에도 체중의 차이가 큰 분들도 있고 차이가 아예 없는 분들도 계세요. 또 지난번과 이번 달의 식욕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빠져야 할 체중과 붓기가 빠지는 것을 실제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느끼는 착각,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효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리주기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합니다. 우리 몸이 생리주기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 호르몬의 변화를 잘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주기 다이어트라고 해서 생리 전후에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대신 기존에 진행하고 계셨던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생리 전후 호르몬의 변화를 감안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실 때 폭식이 오기 쉬운 기간인 생리 전에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지 말씀드릴게요. 생리 전의 식욕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임신 준비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나치게 억제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생리불순과 같은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생리 전에는 절대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몸의 변화에 맞춰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 전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대체입니다. 당기는 맛과 음식을 최대한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건데요. 초콜릿처럼 달달한 음식이 당긴다면 단맛이 있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한다면 화장실도 잘 갈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겠지요. 그래도 초콜릿을 포기할 수 없다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초콜릿 쿠키 대신에 다크 초콜릿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먹던 과자가 당기는 분들이라면 통곡물로 만든 시리얼 바나 뮤즐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종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생리 전에 많이 붓는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리 기간의 식욕은 참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선택을 하세요. 라면을 예로 든다면 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반대로 건더기를 안 먹고 국물만 먹기. 이렇게 다 드시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생리 전에는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피하라는 것이지 무턱대고 많이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가 끝나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생리 기간에 늘었던 체중이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생리가 끝나면 어차피 빠지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많이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기간만 계속해서 길어지고 결국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다 라고 중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생리주기 다이어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발상의 전환으로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 전후로 식욕이나 컨디션의 난조를 심하게 겪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건강 문제가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리 전후로 오는 식욕의 변화가 보여주는 내 건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대안도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